자, 이번 시간에는 PWM 제어기 모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UVLO라는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UVLO는 언더 볼테이지 록아웃이라고 하고 첫 글자를 따서 이제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저전압 차단 회로입니다. 전압이 낮아지게 되면은 회로를 차단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차단 회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선행되는 기본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단 회로가 이제 불안정해지지 않고요. 안정되게 차단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앞서 설명했었던 그 PWM 모듈의 요 눈금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UVLO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단자는 아마 나눠준 이제 부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전해 커패시터 1개, 그 다음에 필링 커패시터 2개, 그 다음에 IC 하나 저항이 놓여져 있고, OPM프가 하나 있고, 트랜지스터가 하나 있고, 또 오른쪽에 트랜지스터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 있는 이 커패시터 요 세 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15V가 들어왔을 때 이 15V가 노이즈나 리플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압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 전해 커패시터는 낮은 주파수의 리플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용량이 작은 이 필링 커패시터는 높은 주파수의 리플을 억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클수록 임피던스는 고주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요게 이제 낮고, 요게 이제 고주파에 대한 임피던스가 이제 좀 큰 편이죠.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되고, 실제 회로, 기능적인 회로는 요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모듈에서는 요 부분이 이제 아마 그 UVLO 회로의 이제 부품 부분이 되겠고요. 아마 이제 부품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커패시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커패시터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요 전해 커패시터가 있죠. 전해 커패시터는 이제 큰 용량의 커패시터를 비교적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장비가 있어서 자동화 시켜서 이제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전해 커패시터는 하단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극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극성. 그래서 요 다리가 긴 쪽은 여기서 알 수 있지만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 게다가 짧은 쪽은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계로 커팅되어 있을 때 다리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에는 옆에 마크를 보고, 마킹된 표시를 보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가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 부품을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해 커패시터는 극성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전해 커패시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 내압,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전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50V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47 마이크로페러드의 용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압과 용량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극성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런 이제 필름 종류의 이제 커피스터를 보통 신호용으로 이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전압에서 견딜 수 있는 커피스터로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높은 전압 전격의 커피스터를 다룰 때 세라믹으로 사용하고, 보통 신호용은 요 세 가지 정도는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전에 커피스터처럼 이제 용량이라든지 전격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약속된 방법으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세라믹이나 신호용 그 필름 종류의 커피스터는 극성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104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읽냐면은 앞에 있는 10과 뒤에 있는 4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103은 10 곱하기 10의 3승 피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 있죠? 요 10이 앞에 10에 해당이 되고 뒤에 있는 3은 10의 3승이니까 1000입니다. 그래서 피코페러드.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얘기하면은 10나노 또는 0.01 마이크로페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3은 그냥 10나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73도 마찬가지입니다. 473은 47 곱하기 10의 3승 피코. 그래서 47나노. 104는 100 곱하기 10의 3승 피코. 다시 말해서 100나노 또는 0.1 마이크로페러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준 그 커피스터의 그 값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특히 전액 커피스터는 이제 극성을 잘 이해하시고 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UVLO 회로 중에서 몇 가지 IC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TL431이라고 하는 션트 레귤레이터라는 그 회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TL431은 겉보기에는 마치 트랜지스터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패키지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깎인 부분이 이제 앞면인데, 앞에서 봤을 때 좌측의 첫 번째가 레퍼런스, 보통 이제 R이라고 하죠. R. 그 다음에 2번이 에노드, 3번이 캐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는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에노드와 캐소드 쪽으로 다이오드처럼 되어 있고, 좌측에 이제 레퍼런스 R이라고 하는 이제 단자가 나와 있죠. 실제로는 다이오드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래에 있는 이제 블록을 보시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아주 그 작은 I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개의 OPM프가 들어가 있고요, 한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고,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다이오드가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레퍼런스에서 캐소드 쪽으로 다이오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5V 레퍼런스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OPM프는 거의 이제 비교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단자가 지금 2.5V로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의 전압이 2.5V보다 크면 여기에 전류가 나가서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에 있는 전압이 2.5V보다 큰가 작으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흘릴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일종의
IC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2.5V는 뭐 제너라든지 그런 간단한 회로가 아니고 온도, 뭐 외부의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안정된 전압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회로에서 기준 전압으로 이용할 때 보통 TL431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5V는 굉장히 안정된 2.5V이기 때문에 정말 2.5V가 맞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스코프에 한 칸이 2.5V면은 이 2.5V 찍어서 그 한 칸이 나오면은 뭐 그 교정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안정된 2.5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레퍼런스, 에노드, 캐소드로 되어 있고요. 에노드는 좌측 여기, 캐소드, 레퍼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이제 보시면 입력 전압이 이제 DC 전압이 이렇게 들어가고 DC 전압을 직렬로 저항과 TL431 이렇게 엮어서 요게 이제 레퍼런스고 요게 이제 캐소드고 그 다음에 이게 에노드인데 에노드를 레퍼런스를 캐소드로 이렇게 묶게 되면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레퍼런스를 이렇게 캐소드로 이제 묶게 되면은 요 캐소드의 전압이 레퍼런스 전압과 동등해지고 레퍼런스의 전압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이차가 이제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OPMP인 경우는. 그래서 마이너스 전압이 2.5V가 되기 때문에 쭉 따라가면은 마이너스 단자가 2.5V, 레퍼런스 전압이 2.5V, 그러면 캐소드 전압이 2.5V가 되는 그런 그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하고 캐소드를 이렇게 묶게 되면은 V1 전압, 요 전압이 2.5V가 되는 겁니다. 2.5V. 마치 이제 우리가 2.5V짜리 제너 다이오드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데 TL431을 쓰게 되면 굉장히 안정되고 일정한 2.5V가 얻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IC는 비교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OPMP를 배웠을 텐데 OPMP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증폭, 하나는 비교. 그래서 이제 OPMP가 다양한 이제 OPMP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OPMP는 용도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증폭용인지 아니면 비교용인지가 구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면 비교기가 필요한 거죠. OPMP는 이제 증폭용은 모델이 따로 있고요. 비교용은 비교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게 311, 358 뭐 이런 것들이 비교기가 되는 거죠. 또 증폭용은 이제 여러분들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741이라고 하는 이제 OPMP가 아주 대표적인 증폭용 OPMP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교기냐 아니면 증폭용이냐 관계없이 OPMP는 5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의 입력과 1개의 출력,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바이어스, 플러스 바이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바이어스는 이제 뭐 그라운드로 묶어서 쓰기도 하고, 그럼 이제 플러스 전원만 인가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단전원 동작입니다. 마이너스 전압이 필요한 것은 양전원 동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회로인 경우에는 단전원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인 경우에는 플러스 입력과 마이너스 입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등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걸린 전압을 증폭해 가지고 출력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부 회로는 뭐 이제 도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당히 이제 이거보다 더 복잡한 회로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비교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 V라는 전압을 바이어스 해주고 여기에 그라운드로 묶게 되면은 이 비교기는 이제 동작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됩니다. V1 전압이 플러스 단자에 들어가 있고요. V2 전압이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데 출력은 V4가 되는 거죠. 자, 플러스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보다 크게 되면 출력 V4는 1이 됩니다. 1 하이. 근데 그 전압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 바이어스 된 플러스 V만큼 전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V다. 그럼 5V가 나오는 거고 10V다. 그럼 10V가 나오는 거죠. 2.5, 3 이렇게 낮은 전압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기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보다 낮게 되면 이번에는 로로 떨어집니다. 로 또는 0이 되는 거죠.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어느 정도 정밀하게 이거를 인식하게 되냐면 100만 분의 1볼트 정도까지 차이를 감지해서 얘가 여기에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전압이 높으면 하이, 마이너스 전압이 높으면 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동작 예를 이제 보시면 여기 두 개의 이제 회로가 나와 있는데 회로 A와 회로 B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교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비교기에 플러스 전압과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이제 묶어서 얘는 여기에 이제 동작 전압을 인가한 상태입니다. 자, 플러스는 지금 R1과 R2로 분배된 전압이 여기 들어가는데 만약에 R1과 R2가 같다면 분배되는 전압은 전체 입력 전압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전체 V 플러스 전압의 2분의 1 되는 빨간색 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분의 1 되는 예를 들어서 10V면 여기 5V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는 가변 저항을 달아서 V 플러스 전압을 0에서 V 플러스만큼 이제 가변시킬 거예요. 그게 파란색입니다. 0V부터 가변 저항을 쭉 돌려서 V 플러스만큼 올린 다음에 다시 가변 저항의 트리머를 돌려서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을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출력에 해당하는 것이 녹색이 되는데 빨간색이 플러스고 파란색이 마이너스 단자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단자의 전압이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보다 높아졌을 때 출력은 하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플러스보다 높을 때에는 로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플러스의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보다 높게 되면 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 로우, 하이가 되는 거죠. 회로 B는 그걸 반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에 걸린 전압을 이렇게 2분의 1로 놓고 플러스 단자에 걸린 전압을 이렇게 바꿨을 때 마이너스 단자에 걸린 전압이 파란색보다 높으니까 얘는 로우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압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높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우가 되는 거고. 자, 편의상 로우와 하이를 이렇게 선으로 이제 연결했으니까 마치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로우면 로우, 그 다음에 하이면 하이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교기는 뭐 LM311 또는 LN393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IC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IC처럼 다양한 메이커에서 이제 IC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93, LM39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측에 있는 것처럼 핀 번호와 핀 맵이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반원 형태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좌측으로 놓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핀 번호가. 그래서 반원을 놓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8핀짜리 IC인 경우에는 이 안에 비교기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2개. 이 비교기는 그라운드와 VCC를 동작 전압으로 사용하고 2개의 입력과 1개의 출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도 2개의 입력과 1개의 출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8핀짜리 IC에는 비교기가 2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비교기는 출력 전압의 레벨을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출력을 오픈되어 있는 상태의 그 출력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교기는 출력 단자와 VCC 단자 사이에 저항을 하나 달아서 출력 전압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 저항이 없으면 아무리 동작을 시켜도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 올려주는 저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풀업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업 저항. 우리 회로에도 풀업 저항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풀업 저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페이지는 UVLO 회로에 기본적인 회로가 이제 나와 있죠. 좌측에 보시면 이제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V인 전압이 이제 위와 아래에 걸쳐서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4와 TL431을 거쳐서 상하로 연결되어 있는 이 회로는 아까 얘기했었던 정전압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L431은 캐소드와 레퍼런스를 엮어서 묶게 되면은 이 지점이 2.5V가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비교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LM311로 놓여져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LM393으로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 단자는 저항 3개가 이렇게 직렬로 놓여져 있죠. R1, R2, R3. R1과 R2 사이에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3는 병렬로 MPN 타입의 트랜지스터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EN2222라고 하는 신호용 트랜지스터인데 보통 이제 신호용 트랜지스터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T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비교기의 출력은 V4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과 VCC 사이에 저항이 하나 달려 있는데 이 저항이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었던 풀업 저항입니다. 이 풀업 저항이 없으면 V4의 전압이 이제 나와 있지 않죠. 자, 특이하게도 V4의 전압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V4의 전압으로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는 스위칭 용도로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증폭과 스위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TR을 스위치로서 쓸 예정입니다. 자, 동작 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3와 트랜지스터는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온이 되면 이렇게 온이 되면 이 회로로 봤을 때는 저항과 단락이 된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R3는 더 이상 회로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그라운드로 빠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때에는 트랜지스터가 온이 되면 R3는 없는 상태에서 V인 전압이 R1과 R2 분배해서 V2 전압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배된 전압은 식에 의해서 R1 더하기 R2분의 R2 입력 전압에서 V2 전압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역수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면은 아까 했었던 R2 대신에 R3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저항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오프가 된 거니까. 그러면 V2 전압은 R2와 R3가 직렬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한 개의 저항처럼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V2 전압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분의 R2 더하기 R3 그거를 입력 전압을 하게 되면 V2 전압이 됩니다. 그거를 역수를 취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트랜지스터가 온이 됐느냐 또는 오프가 됐느냐에 따라서 V2의 전압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요게 UVLO 회로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핵심입니다.